준장님! 준장님! 의병소 앞에 모인 군인들의 절규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병대 중령의 모습을 본 장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준장님이 정말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여성이 있었죠. 누가 봐도 온화해 보이는 그녀가 과연 저런 일을 벌인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준장님이 중령을 상대로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전 9시였어요. 제7 보병사단 작전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합동훈련을 앞두고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까지 다양한 군종의 영관급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번 훈련의 주목적은 합동작전 능력 향상입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참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 준장. 29이라는 나이에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녀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정말 준장이라고? 요즘 세상 참.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차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해병대 중령 계급장을 단 박철민이었죠. 45살의 그는 건장한 체격에 강인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박중령은 대충 인사를 하며 자리로 향했어요. 그러다 서연을 발견하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여기 여자분이 계시네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료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김서연 준장입니다. 아, 그 유명한 최연소 준장님이시군요. 박중령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죠. 다른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장님께서 이런 실무 회의까지 직접 참석하시다니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제 담당 업무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하지만 박중령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중령은 계속해서 서연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을 이어갔어요. 물론 최근엔 여성 장교들의 역할도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실전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부하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회의 자료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박중령에게는 더욱 도발적으로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서연도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준장님, 박중령이 그녀를 불렀어요. 회의실에는 이제 둘만 남아 있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여성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서연은 자료 정리를 멈추고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의 파도가 일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더욱 그렇죠. 여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어요. 박중령은 서연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더군다나 29의 준장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나요? 어떤 말들인지 궁금하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 침착함이 박중령을 더욱 자극했죠.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백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진급했다고. 실력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때 서연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 말들이 사실인가요? 박중령의 질문에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중령님께서는 제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 같군요. 뭐라고요? 제가 과연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백으로만 올라온 사람인지 궁금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서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키는 165cm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중령보다 훨씬 커 보였죠.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서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중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실력이라. 재미있군.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존재에게 도전장을 던졌는지를 말이죠. 김서연. 겉보기엔 귀엽고 온화해 보이는 29살의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대 최연소로 특임대에 입대해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기밀이었죠.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운 좋게 진급한 여성 장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중령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합동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각 부대별로 지휘관들이 훈련장에 모여들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부대 곳곳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귀엽고 청순한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죠. 하지만 어제 회의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지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저기 그 여자 준장 온다. 어제 박중령이랑 뭔 일이 있었다던데? 여자가 너무 나댄 거 아닌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는 듯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그때 굵직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집합. 박철민 중령이었어요. 오늘 그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죠. 마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개요 설명이 끝나고 각 부대별로 흩어질 때였어요. 박중령이 서연 쪽으로 걸어왔죠. 준장님, 어제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주변에 다른 장교들이 있는 것을 의식한 듯한 연기였죠. 별 말씀을요, 중령님.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장님, 오늘 훈련복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주변 장교들도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박중령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상 너무 가까워진 상황이었어요. 특히 그 체형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말과 함께 박중령의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중령님,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고의 기운이 섞였어요. 하지만 박중령은 오히려 더욱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아, 칭찬인데 왜 그러세요? 군인도 사람인데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손 치우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갔죠. 준장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손을 치우세요.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박중령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참 귀여운 년이네. 그 순간이었어요. 박중령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은 순간 말이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박중령은 멈추지 않았죠. 귀여운 년이라고 했습니다. 뭐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앙증맞고 예쁜데. 그러면서 그는 서연의 어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어요. 완전히 성희롱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었죠. 주변 장교들은 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계급상 박중령이 더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중령님, 그만하시죠.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장교들이 말렸지만 박중령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칭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중령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죠.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께서는 제가 만만해 보이시나 봅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걸 보니 저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서연이 천천히 박중령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냈어요. 그 동작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박중령은 묘한 압박감을 느꼈죠. 준장님, 농담도 못 받아주시나요? 농담이라고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성희롱을 농담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중령님의 상식 수준을 알겠습니다. 성희롱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박중령도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나간 상황이었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상급자에 대한 모독, 군기문란, 품위 손상.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서연의 말에 박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자존심의 상처였죠. 준장님, 지금 저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중령님께서 방금 하신 행동들은 모두 규정 위반이에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벌 여부는 제 재량에 달려 있죠. 중령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말에 박중령은 완전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가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니 말이죠.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서연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죠. 박중령은 순간 당황했어요. 정말로 문제가 되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죠. 박중령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했죠.
제안이라니요? 1대1로 실력 대결을 해보시죠. 만약 제가 지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실력 대결 얘기가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기면 준장님께서 제 말이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인정해 주세요. 박중령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종류의 대결인가요? 간단합니다. 격투 실력 대결이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중령은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고 체격도 훨씬 크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서연의 대답에 박중령이 활짝 웃었어요.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훈련장에 사람들도 많으니 증인도 충분하고요. 좋습니다. 서연의 답변은 간결했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럼 위병소앞 마당에서 오후 2시에 보시죠. 박중령이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떠났죠. 남겨진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복잡했어요. 과연 저 작은 체구의 여성이 건장한 해병대 중령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후 2시까지는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중령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도전장을 받았는지를 말이죠. 오후 1시 30분. 대결을 30분 앞둔 시점이었어요. 소문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죠. 김서연 준장과 박철민 중령의 1대1 대결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준장님이 중령이랑 싸운다고? 미쳤나? 체급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부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부분은 서연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박철민 중령은 키가 180cm의 몸무게가 85kg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거든요. 반면 서연은 165cm의 55kg 남짓한 몸무게였으니까요. 위병소 앞 마당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준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이상훈 대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는 서연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이었죠. 걱정 마세요, 대위님.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상훈 대위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다른 방법이라니요? 상급 부대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대신.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렸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요. 서연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박중령 쪽에서도 분위기가 한창이었어요. 중령님, 혹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같은 해병대 소속 김성호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심해? 군인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뭐가 문제야? 박중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신이 난 것 같았죠. 그래도 상대가 여성 장교이시고, 여성이면 어때? 본인이 승부를 받아들였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박중령은 자신만만했어요. 해병대 출신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체격상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확신도 있었죠. 게다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해.
여자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박중령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오늘 대결을 통해서 서연의 한계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여성 군인 전체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려 했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가까워 왔어요. 위병소 앞 마당에는 이제 상당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장병들이 하나둘 모여든 거였죠. 저기 준장님 오신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차분한 걸음으로 마당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긴장한 기색도 없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그래도 무리 아닌가?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한데. 몇 분 후 박중령도 나타났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대며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걸어왔죠. 준장님 오셨군요. 박중령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약속 시간이니까요. 서연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서자 체격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박중령이 서연보다 머리 하나 이상 큰 상황이었어요. 준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중령님이 먼저 사과하셔야 할 분이 아닌가요? 서연이 차분히 반박했어요. 박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규칙부터 정하죠. 박중령이 규칙을 제안했어요. 간단합니다. 맨손 격투로 상대방이 항복하거나 쓰러뜨리면 승부 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서연도 동의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죠. 정말 괜찮을까? 준장님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죠. 그럼 시작하시죠. 박중령이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며 말했어요. 팔목과 목을 돌리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죠. 서연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마치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준장님 움직임이 뭔가 다르지 않나? 몇몇 눈썰미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준비 동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박중령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준장님, 혹시 격투 경험이 있으십니까? 박중령이 자만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 있어요. 서연의 대답은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김서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에서 수년간 훈련받고 실전을 경험한 인물이었어요. 그것도 역대 최연소로 특임대에 들어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전설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조금이라. 그럼 걱정 없겠네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 드릴게요. 박중령의 말에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여준 진정한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하겠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말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신호를 주었어요. 박중령이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아갔죠. 그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체격 차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제압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히 박중령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박중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별 생각 없어요.
다만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께서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 궁금할 뿐이에요. 그럼 보여드리죠. 박중령이 갑자기 돌진했어요. 체중을 실은 강력한 태클이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마치 바람처럼 옆으로 비켜났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박중령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맞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공만 가격한 거였거든요. 주변 구경꾼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장님이 피했네?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던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전개였거든요. 박중령이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죠. 운이 좋으셨네요. 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박중령이 이번에는 주먹을 날렸어요. 옳은 직권이었죠. 해병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주먹을 가볍게 막아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박중령이 경악했어요. 자신의 펀치가 이렇게 쉽게 막힐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박중령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주먹이 이렇게 쉽게 막힐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운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떨까요? 박중령이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어요. 왼쪽 훅, 오른쪽 어퍼컷. 해병대에서 배운 기본 콤비네이션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이 그 공격들을 피해냈어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죠. 어떻게? 박중령이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연속 공격을 했는데도 서연에게는 스치지도 못했거든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준장님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저런 게 가능해? 마치 프로 격투가 같은데. 몇몇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상훈 대위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알던 온화한 준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준장님이 저런 실력이 있으셨다니. 박중령은 이제 진짜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실력을?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처음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혹시 707특임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연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707특임대? 그 유명한 특수부대? 말도 안 돼.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조용해 보였던 여성 준장이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말이죠. 박중령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것도 역대 최연소로 입대해서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했어요. 실전 경험도 상당히 쌓았고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중령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한 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령님께서는 저를 귀여운 년이라고 부르셨죠?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제 몸을 함부로 만지셨고요. 또 한 걸음. 제가 백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또 한 걸음.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서연이 압도하고 있었어요. 중령님께서 말씀하신 실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서연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박중령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의 주먹이 그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죠. 으악! 박중령이 비틀거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충격이었거든요. 구경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준장님이 중령을 한 방에 믿을 수가 없어.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아직 더 보여드릴까요? 박중령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잠깐요. 제가 몰랐습니다. 박중령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는 건가요? 준장님이 특수부대 출신이신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요? 서연의 질문에 박중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었다면 성희롱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의 지적에 박중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건가요? 서연이 또 한 걸음 다가갔어요. 박중령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중령이 드디어 항복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잘못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연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희롱을 한 것, 무시한 것,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경꾼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서연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박중령이 불쌍해 보일 정도였거든요. 중령님,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아셨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군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박중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의 말이 완전히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성희롱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중령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약속된 승부는 끝까지 해야죠. 준장님, 이미 제가 졌잖습니까? 아니에요. 규칙대로 하나가 쓰러지거나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야죠. 서연의 말에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항복한다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십 명의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저 박철민 중령은 김서연 준장님께 완전히 졌습니다. 박중령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성희롱과 무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서연은 차분하게 박중령에게 다가갔어요. 중령님, 이번 일로 징계를 받으실 각오는 되어 계시죠?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여성을 무시하거나 성희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령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실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구경꾼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본 일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밝히지 않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그녀가 이렇게 일찍 준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진실 말이죠.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대결이 끝난 후 위병소 앞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소화하기 어려워했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 707특임대라니. 그럼 준장님이 진짜로 실력으로 진급하신 거였구나.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어요. 이제야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서연을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박중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준장님,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박중령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분노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았죠. 중령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때 이상훈 대위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죠. 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네, 무엇인지요? 특수부대 출신이신 줄 몰랐습니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러시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말이에요. 오해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서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은 철학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중이가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준장님, 707특임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글쎄요.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혹시 실전에도 나가셨나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몇 번 나갔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아픈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준장님께서 그렇게 일찍 진급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상훈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너무 아프거든요. 서연의 눈에 순간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마치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찮아요, 중령님.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서연이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죠. 서연 준장. 그가 서연의 이름을 부르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민호 대령님?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민호 대령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죠. 서연, 내가 여기 있었구나. 무슨 일이세요? 아, 소문을 듣고 왔어.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정민호 대령이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오해라고? 내가 들은 바로는 격투까지 했다던데? 정민호 대령의 말에 박중령이 움찔했어요. 대령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중령이 나섰지만 정민호 대령은 그를 제지했어요. 됐어. 서연한테 직접 들을게. 정민호 대령은 서연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친근했거든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갈등이 있었을 뿐이에요. 서연아, 너 또 참았지? 정민호 대령의 말에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옛날 버릇이 있거든. 항상 참고 넘어가려고 해. 정민호 대령이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중령, 혹시 우리 서연이한테 실례를 했나? 죄송합니다, 대령님. 박중령이 즉시 사과했어요. 뭘 했는지 물어본 거야. 정민호 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고요. 박중령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민호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희롱이라고? 너 미쳤나? 대령님, 이미 해결됐어요. 서연이 말렸지만 정민호 대령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해결됐다고? 서연아, 너는 항상 그래. 자기가 당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민호 대령이 박중령을 노려봤어요. 중령, 너 서연이가 누군지 알기나 해? 707특임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만 아나? 더 있어. 정민호 대령의 말에 서연이 급하게 말렸어요. 대령님, 그만해주세요.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너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정민호 대령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서연이는 그냥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 아이는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대령님, 서연이 강하게 제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공개되려는 순간이었죠. 정민호 대령이 서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어요. 서연에게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해, 서연아.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 정민호 대령의 말에서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죠. 과연 그녀에게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민호 대령은 왜 그렇게 그녀를 걱정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정민호 대령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대령님, 그리고 여러분.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일찍 준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죠. 제가 왜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이 위병소 앞을 스쳐 지나갔죠. 2000년도였어요. 저는 그때 707 특임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죠.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북한 지역에 침투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는 임무였어요. 아주 위험한 작전이었죠. 사람들이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팀은 5명이었어요. 팀장이었던 강민수 중사님, 통신병 이준호 상병님, 저격수 김태호 일병님, 그리고 폭파 전문가 박성우 일병님. 서연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셨어요. 특히 강민수 중사님은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제가 어리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항상 제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민호 대령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거든요.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포위망도 완성했죠. 서연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적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적들이 폭탄을 설치해놨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폭탄이 터지면 인질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 모두 위험했죠. 그때 강민수 중사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폭탄을 해체하고 나머지는 인질을 구출하러 가자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중사님이 자원하셨어요. 폭파 전문가인 박성우 일병님과 함께 남겠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제가 남겠다고, 제가 해보겠다고 했죠. 이상훈 대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사님이 명령하셨어요. 제가 팀에서 가장 어리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명령을 어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몰래 돌아갔어요. 중사님들을 도우러.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무 힘든 기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민호 대령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폭탄이 폭발했나요?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중사님들이 해체에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어요. 폭탄 해체에 집중하느라 경계가 소홀했던 거죠. 중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왜 돌아왔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어서 피하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적의 총격이 시작됐어요. 중사님이 저를 감싸주시려고. 서연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정민호 대령이 대신 말했어요. 강민수 중사와 박성우 일병이 서연이를 지키려다 전사했어.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홀로 남은 상황에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지. 정민호 대령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어요. 이 아이가 혼자서 10명이 넘는 적들을 상대했어. 동료들이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서연이는 모든 적을 제거했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했어. 박중령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혼자서 10명을?
그래서 서연이가 이렇게 일찍 진급할 수 있었던 거야. 정민호 대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 동료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든.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죠. 제가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제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중사님들이 살아계실 수도 있었어요.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민호 대령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강민수 중사는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내가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한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야 서연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준장님이 항상 그렇게 조용하셨구나. 과거를 숨기시고 이상훈 대위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박중령이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준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과거가 있으신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중령님. 과거를 아는 것보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혼자서만 감당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정민호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내다운 모습이야. 서연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앞으로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할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장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죠. 박중령이 다시 한번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서연이 박중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중령님도 좋은 군인이 되실 수 있어요. 편견만 버리신다면요.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죠. 서연은 이제야 진정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아픔을 나눈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어요. 진정한 화해와 이해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였어요. 위병소 앞 마당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서연의 진실된 고백 이후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의구심이나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깊은 존경과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여전히 서연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죠. 준장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희생과 아픔을 겪으신 분께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령님,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일로 중령님도 많이 깨달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사실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만 모든 걸 감당하려 했나 봐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민호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어. 이상훈 대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준장님,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준장님.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동조했어요.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해요, 정말로. 그때 한 젊은 상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준장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강민수 중사님과 박성우 일병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서연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강민수 중사님은 서연이 잠시 추억에 잠겼어요.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나서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고 마치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어리다고 늘 걱정해 주시고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서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박성우 일병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폭파 전문가였지만 평소엔 조용하고 신중하셨죠.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용감하셨어요. 그날도 마지막까지 폭탄 해체에 집중하시다가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두 분 모두 진짜 군인다운 분들이셨어요.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동료를 가족처럼 아끼셨던 박중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서 계신 준장님께 감히. 중령님, 그분들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중령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니까요. 서연의 말에 박중령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앞으로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두 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게 가장 좋은 기념이 될 거예요. 정민호 대령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 모두들 각자 업무로 돌아가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서연을 바라봤죠. 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더욱 존경하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말들이 이어졌어요. 박중령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죠. 준장님, 네, 중령님. 제가 아내와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박중령의 질문에 서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제 딸이 올해 16살이에요.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박중령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어요. 서연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끄덕였어요. 하지만 오늘 준장님을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준장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성별이 아니라 실력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혹시 따님이 원한다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박중령의 눈에 감동이 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이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중령님. 네. 따님께 한 가지 전해주세요. 군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박중령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정민호 대령과 서연만 남았죠. 어때, 기분이? 정민호 대령이 물었어요. 시원해요. 정말로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강민수와 박성우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정민호 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연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죠. 중사님, 일병님, 이제 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답장을 하는 것 같았죠. 정민호 대령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아,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대령님. 그럴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오랜만에 밝았죠.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중령도 완전히 변했어요. 편견과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존경심을 배웠죠. 앞으로는 더 좋은 군인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실력과 인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김서연 준장. 귀엽고 청순해 보이는 29살의 여성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뜻을 이어가려는 진정한 군인이었죠. 오늘부터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주먹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승리였거든요. 일주일 후 오전 9시 제7보병사단 본부 앞 광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합동훈련 종료식과 함께 모범 장교 표창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준장님 오셨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의 영웅이시죠. 여기저기서 따뜻한 인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박중령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거든요.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중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중령님. 건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박중령이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준장님, 어제 저희 딸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아, 지영이 말씀이시죠? 정말 똑똑하고 의젓한 아이던데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 박중령의 딸 지영이를 만났던 일을 떠올리며 말이죠. 사실 어제 박중령은 딸과 함께 서연을 찾아왔었어요. 딸에게 직접 진짜 여성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아버지가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지영이가 서연에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준장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성별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면 응원할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가짐이야. 서연이 지영이에게 해준 말이었어요.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동료를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말이야.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준장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성별 때문에 무시당해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 지영아.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해. 서연의 조언에 지영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중령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 모두 준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도 지영이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울려 퍼졌어요. 모범 장교 표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합동훈련 기간 중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장교들에게 표창이 주어지는 자리였죠. 김서연 준장, 서연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무슨 표창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최우수 지휘관상을 수상하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상을 추가로 수상하십니다. 모든 장병들의 추천에 의한 존경받는 지휘관상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정말로 놀란 표정이었죠. 시상대에 오른 서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김서연 준장님께서는 뛰어난 지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신 분입니다. 사단장이 직접 표창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특히 지난주 있었던 일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연이 상을 받으며 단상에 서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간단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했던 모든 동료들, 그리고 서연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강민수 중사님과 박성우 일병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상입니다. 또 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서 부대 뒷산에 올랐어요.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죠. 이전에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곳이었어요. 서연은 그 앞에 받은 상장을 놓았어요. 중사님, 일병님,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답장을 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두 분의 뜻을 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훈 대위와 몇몇 부하 장교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준장님, 여기 계셨네요. 네, 잠시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연이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저희도 함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이상훈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사람들이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드렸어요. 그들도 이제 강민수 중사와 박성우 일병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준장님, 묵념이 끝난 후 이상훈 대위가 말했어요. 저희가 준장님께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씩 약속했어요. 서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산 아래에서는 일상적인 부대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박중령은 부하들을 대할 때 더욱 세심하고 배려 깊게 변했어요. 특히 여성 장교들에게는 더욱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죠.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 모든 사람들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박중령의 딸 지영이가 군사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원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김서연 준장님처럼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서연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활발하게 소통했죠. 부하들도 서연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다시 추모비 앞에 섰어요. 중사님, 일병님, 이제 정말로 괜찮아요.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진정한 리더로서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김서연 준장. 한때는 귀여운 년이라고 희롱당했던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진정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로 얻은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 승리는 서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한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을 넘어서며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말이죠. 김서연 준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진정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정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와 이해라는 것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박중령이 알고 보니 707특임대 출신 최연소 준장을 상대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우셨죠? 진정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연 준장처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